혹시 거기에 집을 짓고 있는데 왜 공사를 안 하냐고, 혹시 뭐 건축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사가 중단됐느냐고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. 이 집을 계획하실 때 너무 뭐 석 달 만에 집을 다 지을 수 있습니다. 제 집이라 해도 제 같으면 그런 집은 조금 짓는 거는 조금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. 골조가 끝났다 그래가지고 내 외장재가 바로 그 다음날 달아붙고 막 이렇게 한다,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런 집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, 집짓는 이박사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집을 지을 때 골조 공사가 끝나게 되면 어떤 집들은 하루하루 다르게 외장재나 창문이나 이렇게 팍팍 붙어가지고 집이 잘 진행되는 걸로 보이는 집이 있고, 어떤 집은 보름 한 달이 지나도 골조 그대로 있는 집들도 있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후자에 좀 속합니다. 그래서 이제 가끔씩 가다가 이상한 전화도 받기도 합니다. 제가 예전에 그런 전화도 받았습니다. 혹시 거기에 집을 짓고 있는데 왜 공사를 안 하냐고, 혹시 뭐 건축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사가 중단됐느냐고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. 왜 그러냐고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이제 집을 지으려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자기 집 아파트에서 쳐다보면 제 이제 짓고 있는 집이 보였었는데 골조가 잘 올라가다가 골조가 다 됐는데 한동안 진척이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되는 것처럼 안 보이니까 궁금해서 전화해봤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,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설계사무실에서 이렇게 디자인해 준 집이 골조가 끝나고 나서 그 집의 외장재가 건축주가 의도한 대로 디자인이 안 되어 있는 집들이 간혹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골조가 완료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상의를 해서 외장재를 선택하고 디자인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. 그 집이 그런 케이스였습니다. 전체적인 외장을 싹 다 지붕이나 전체적인 걸 디자인을 다시 하는 단계였어 가지고 좀 꽤 서 있었었는데, 저희 내부적으로는 엄청 바쁘고 재료 선택하고 내부는 또 당연히 공사 중이었지만 멀리서 외부만 봤을 때는 골조 상태에서 그냥 한두 달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 뭐 문제가 있어서 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. 지금 저희 경산도 조금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뭐 마감재가 바뀐 게 아니라 골조가 끝나고 지금 한 달 이상 지났습니다. 그렇지만 외장이 안 붙어 있습니다. 그렇게 보면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게 골조 상태가 끝나면 제 기억에 추석 전후에서 제가 골조가 완료가 됐는데 단열재를 조금 있어야 붙이는 단계입니다. 왜 이렇게 됐냐를 좀 설명드리려고 그럽니다. 근데 또 뭐 다른 집을 보면 우리 집보다 골조를 조금 일찍 시작했는데 제가 더 빨리 골조가 끝났습니다. 그 집은 지금 한 3분의 2 정도 끝났습니다. 저희는 골조가 완료되고 한 달 이상 지났는데 그 집은 이제 골조 공사가 3분의 2 정도 진행되어 있는 집도 있습니다. 그게 뭐 어느 집이 정상적이고 어느 집이 비정상적이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 집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골조가 끝난다 그래서 뭐 바로 창문이 붙고 단열재가 붙고 외장재가 붙고 바로바로 되기가 힘듭니다. 아파트처럼 딱 스케줄이 다 정해져 있는 그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쫙 올라갑니다. 이 계획대로 딱딱딱 진행이 됩니다. 그렇지만 이런 집들은 저희가 골조가 끝나면 조금 양생하는 기간을 둬야 됩니다. 저희가 골조 공사 기간이 2달이라 그러면 1층은 건물을 지은 지가 한 달 이상 됐지만 제일 마지막 옥탑 지붕층은 며칠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? 그 지붕이 양생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됩니다. 그리고 밑에 이제 사포도라 그래가지고 뭘 받쳐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다 굳을 때까지 받치고 있어야 되고, 그리고 현장을 깨끗하게 다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. 현장 정리가 되면 설비나 전기, 배관 작업자들이 들어와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미장이나 방수가 들어와서 화장실 방수, 옥상 방수 뭐 이런 부분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벽돌을 쌓아서 조적을 해야 되는 부분도 또다시 해야 되고, 그리고 창틀이 마감이 되고 난 다음에 창틀이 붙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주택들은 창틀을 먼저 시공을 하니까 창틀을 시공하고 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창틀이 시공되고 난 뒤에 제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? 그 주변 실리콘 처리도 해야 되고 뭐 물 관련해 가지고 할 일이 많습니다. 그리고 요즘에는 에어컨도 이제 거의 다 시스템 에어컨을 많이 다시니까 시스템 에어컨도 외장이나 내장재가 공사되기 전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. 요 근래에 좀 많이 작업을 하시는데 공기순환 시스템을 가정에 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.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많이 달려놓지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요 근래에 이렇게 옵션이니까 이제 업체를 선정해서 골조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 배관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것도 외장이 붙기 전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
내 외장재가 붙기 전에 해야 되는 공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비, 전기, 그리고 미장, 방수, 조적, 그리고 뭐 창틀이나 이런 거 시공도 해야 되고, 에어컨 배관, 그리고 공기순환 시스템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해야 되고, 그리고 가스 배관 공사도 해야 됩니다. 제가 이렇게 뽑아보니까 9개 공정입니다. 9개 공정이 먼저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외장재를 시공을 해야 됩니다. 뭐 그걸 다 하기 전에 외장재를 붙여도 되지만 사람마다 작업하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느 정도 다 해놔놓고 외장재를 붙입니다. 하다 보면 변동사항도 많이 생깁니다. 설계 변경처럼 이렇게 갑자기 여기에 뭐 하나 달아달라든지 이 배관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. 이거 하나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. 근데 외장재가 붙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걸 들어주기가 상당히 힘듭니다. 그걸 하기 전에 건축주가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아무 말 없이 해드리겠습니다. 이걸로 끝나지만 만약에 외장재나 내장재가 붙고 난 다음에 그런 공정이 들어오면 그때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선뜻 해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공정들이 어느 정도 큰 틀이 다 잡혀야지 외장재를 붙이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.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. 미리 준비해서 다 하면 되지.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전기나 설비 이런 공정들은 도면화 하면서 그런 걸 미리 다 계획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대응이 가능한데 에어컨이나 공기순환 시스템 이런 것들은 미리 견적은 받을 수 있지만 또 실제로 골조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현장을 방문하면 또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는 여건도 달라질 수도 있지만 또 비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건축주분들이 골조가 완료된 상태에서 뭐 에어컨 같은 경우 한 군데만 견적을 받아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한 두세 군데 현장에서 견적을 받아보고 대비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 업체가 또 스케줄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? 그렇게 해야 작업을 내니까 그 시간이 꽤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9개 공정들이 공기가 급하다 그래가지고 한날 1시에 들어와서 작업을 한다. 제 생각에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절대 집을 짓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하지도 않고. 왜냐하면 많은 공정이 들어와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교통정리를 잘 해주는 게 제 역할입니다. 옵션 같은 거는 건축주가 잘 선택을 하고 그리고 또 잘 선택한 그 업체들이 지나가는 길이나 이런 걸 다 제가 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어느 업체가 먼저 지나가야지 무리가 없는지 사실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업체가 제일 유리합니다.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.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그거는 제가 정해야 되는 겁니다. 제일 먼저 들어와야 되는 공정. 그리고 어떤 공정은 제일 마지막에 들어와야 되는 공정. 그걸 제가 잘 교통 정리를 해서 천장이나 이런 데 배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교통 정리를 잘 해줘야 제 생각에는 좀 좋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층고 같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. 저희 지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 여유가 있습니다. 대부분 천장을 하면 한 2,400에나 2,500 정도, 또 높은 경우에는 한 2,500, 600 이렇게 더 이상도 천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하는 천장 높이에서 천장 그 안에 배관들이 다 지나가야 되는데 그 교통 정리를 잘못해주면 천장이 더 낮아져야 됩니다.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애매합니까? 교통 정리를 잘하고 스케줄을 잡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 그리고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담이지만 단열재 같은 경우 지금 조금 변동사항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그 단열재를 정하고 그리고 단열재만 정하는데 그냥 가격만 대비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성능도 중요하고 또 가격도 중요하고 그 단열재만 붙어서 끝이 아니니까 그 뒷공정의 작업성도 중요하고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게 나중에 준공받을 때 다 서류가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서류에 아무 문제 없는 그런 단열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. 저도 마음이 사실은 요즘에 급합니다. 건축주분은 천천히 집을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제 나름대로는 좀 고민스럽고 제가 성격이 좀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라서 선뜻 결정을 잘 못합니다. 결정하는 막바지까지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고민한 만큼 저한테는 만족감은 좋은데 마지막에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 더 많이 신경 쓰게 되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는 결과론적으로는 공기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으니까 뭐가 더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. 두고두고 욕먹는 것보다 한 달 늦는 게 낫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그 마음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한 달 동안
왔다 갔다 하는 경비나 이런 거 따지면 저도 사실은 공기를 줄이는 게 정답이지만 그 경비를 줄이는 것보다 나중에 뒤처리 문제가 더 복잡하다 그러면 공기가 넣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? 지금 내부 공정들,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9개의 공정들이 스케줄을 잡고 또 업체를 선택을 하고 그래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. 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 안 할 때 제 머릿속이 더 복잡합니다. 스케줄 정리하고 그게 막 꼬여서 막 그래서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지나가시다가 저 현장은 한 달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네. 서 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발 밑에서는 열심히 발을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현장들이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골조가 끝났다 그래가지고 내 외장재가 바로 그 다음날 달아붙고 막 이렇게 한다.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런 집은 저는 별로 선호 안 합니다. 공기가 급하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골조 끝나면 내장재, 외장재 작업자 왕창 붙어가지고 공사 마무리 해야 된다. 저는 그런 공사는 조금 안 하는 편입니다. 왜냐하면 특히나 외장재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에 변동사항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. 작업팀이 약속을 뭐 내일 잡아놨다가도 비가 온다든지 또 다른 현장에서 또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현장을 또 마무리하고 와야 뭐 처리가 되지. 그렇기 때문에 스케줄이 많이 꼬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팀이 며칠이 늦어진다. 그러면 다른 팀들은 쭉쭉쭉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스케줄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. 변수가 많기 때문에. 이 집을 계획하실 때 너무 뭐 석 달 만에 집을 다 지을 수 있습니다. 제 집이라 해도 제 같으면 그런 집은 조금 짓는 거는 조금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